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최대 고민거리는요. 아마도 해마다 오르는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일 텐데요. 소득이 없는 노후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실손 의료비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수술비 보험을 생각만 하셨다면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2대 질병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노후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드린 정보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에 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거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노후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드리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이상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상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손 의료비는 거의 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이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현재 약 1,500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병자 보험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이 수술비 보험, 요즘 이 수술비 보험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이제 실손 의료비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진단비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후유장애 진단비 또는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 일당은 옛날에는 가입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 가성비,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일당은 요새는 좀 안 넣는, 집어넣지 않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분들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전에는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서는 1에서 5종이라는 이런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이 상해 수술비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질병은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래서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예전 보험은 300만 원이지만 지금은 500만 원까지 있지만 이 간단한 이 종수술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 수술비 보험이 요즘 많이 변경이 됐죠. 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이 수술비 보험 자체는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이 사망 원인 통계를 보게 되면 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이제 폐렴 이게 이제 한 45%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 자살은 좀 뺍니다. 자살은 좀 빼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간질환 이렇게 해서 알츠하이머 병까지 해서 이제
그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 뭐 뇌출혈, 뭐 뇌졸중, 뇌경색 그렇게 하지만 다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폐렴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폐렴이 걸리시게 되면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약물 치료로 그냥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폐렴이 조금 심해지시게 되면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이제 뇌혈관 질환, 뭐 그다음에 뭐 자살은 좀 빼야겠죠. 자살은 빼야 되는 거고, 그래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 같은 경우가 있으시게 되면 많죠. 병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백내장, 뭐 녹내장, 뭐 이런 이제 수술, 녹내장, 이건 이제 당뇨도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합병증으로 오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당뇨,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신데요. 이 수술을 하실 경우에 그 저희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에 렌즈 삽입술을 했을 경우에는 약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뭐 어떤 병원은 뭐 800만 원 정도. 그 평균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 렌즈 삽입술로 해갖고 이 수술비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실손 의료비는 이 렌즈 삽입술을 해주는 실손 의료비가 있고 어떤 실손 의료비는 안 해줍니다. 요즘은 이 렌즈 삽입술이 워낙에 조금 손해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16년 이후의 실손 의료비는 이 렌즈 삽입술에 대한 어떤 실비 자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 뇌혈관 질환,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뇌혈관 질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생명보험에 생명보험만 있으신 분들은 다 뇌출혈, 전부 다 뇌출혈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이 뇌출혈은 뭐 저희 코드가 딱 3개밖에 안 됩니다. I60에서 2번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뇌졸중은 이제 손해보험, 여기서부터 이제 손해보험인데요. 이 뇌졸중도 이 뇌혈관 질환 같은 이런 어떠한 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에 뇌졸중 담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거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지금 담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뇌혈관 담보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뇌졸중만 있는지 이 뇌출혈만 있는지 이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없으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꼭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이죠. 허혈성은 이제 심장인데요. 이 급성심근경색, 이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똑같습니다. 손생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급성심근경색은 어느 보험이나 다 들어있었지만 이 허혈성, 뭐 협심증,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협심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해서 요즘에 이제 뭐 옛날부터 좀 나와 있었죠. 그 아까 뇌혈관 같은 거랑 똑같이 내 증권에 급성심근경색만 있는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추가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5대 기관에 대한 이제 질환, 우리가 이제 뭐 뇌혈관 질환, 뭐 어떤 허혈성 질환, 뭐 폐질환, 뭐 이런 이제 그 기관 확장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전에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냥 질병수술비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병수술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수술을 받으셔도 이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1에서 5종. 그래서 이 최대 500만 원까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이런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이 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셨지만 지금은
아주 많이 수술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5대 기간 단을 다 포함을 해서도 많게는 6천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그 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술비가 왜 필요하냐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일단 회사를 간두든가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휴직을 하든가 2년 동안 휴직을 하든가 하죠. 그럼 소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이 간병이 이제 그 긴 병의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간병이 되게 좀 많이 요즘은 자녀분들이 내가 아픈데 내 자녀가 저만 보고 간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강화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소득과 이 간병 보장에 대한 이제 이 신수술비라는 게 상당히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신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2대는 뭐 뇌하고 심장, 그리고 5대는 이 뇌하고 심장을 포함한 폐질환 등 이렇게 5대가 있고요. 이 13대에서 77대 뭐 질병 수술비, 뭐 13대, 뭐 18대, 뭐 33대, 뭐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거는 그냥 그 말장난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 77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갖고 뭐 이만큼 보장을 해드리는 거는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수술비를 해놓는 게 제일 좋으냐? 내가 뭐 심장 쪽이냐, 머리 쪽이냐,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내가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이 수술비를 좀 충분하게 받을 것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셨다가 이런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즘은 이 손해보험에서도 몇 군데 손해보험에서도 똑같이 종수술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수술비가 뭐 질병도 있고요. 상해도 있으세요. 상해도 있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랑 이런 신수술비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중복보상이 되게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가 혹시나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이 2009년 7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 2009년 7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갱신되실 때, 뭐 5년 갱신도 있으시고 거의 대부분이 3년 갱신이신데요. 이 갱신될 때마다 갱신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라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신 분도 계시는데 7만 원 내셨던 분들이 14만 원 내세요. 그럼 거의 2배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실손 의료비 자체가 요즘 워낙에 손해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달부터 각각 몇 군데 보험사부터 시작을 해서 단독 실손으로만 판매를 안 하는 회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몇 군데 보험사가 이 단독 실손을 판매를 안 하는 보험사가 또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나 그 실손 의료비 필요 없어. 그냥 수술비로 가입을 할래.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실손 의료비 지금 단독 실손 의료비는 보험료는 약간 저렴하지만 이 수술비 보험도 그렇게 비싼 보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크게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5대 기간, 2대 기간 이거 총 했을 때는 뇌, 심장하고 이제 간, 폐, 신장이십니다. 그다음에 13대 질병 수술비는 뭐 당뇨병, 뭐 심장질환, 고혈압, 뭐 뇌혈관 질환, 뭐 폐렴 이건 다 이렇게 해서 중복 보상이 되시는 겁니다. 77대 질병 수술비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뭐 척추 변역, 뭐 특정 뭐 4대 질병 뭐 등등등 이게 있는 거고요. 1에서 5종 이 질병 또는 상해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비하고 이제 질병 또는 상해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이 보험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안 비싸십니다. 이게 무해지형인데요. 그냥 20년만 냈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
35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48,000원 정도, 45세는 45,000원, 50세는 이제 51,000원 정도인데 이 무해지가 좀 좋은 게 좀 뭐냐면 이건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20년 안에는 절대로 뭐 해지를 하시면 안 되세요. 20년 안에는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한금은 빵입니다. 빵.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최대의 단점이세요. 그런데 20년 이후에 내가 이 보험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다른 보험을 갈아타고 싶다 하고 싶으실 때는 이 무해지 같은 경우의 장점은 내가 낸 보험료의 뭐 80%에서 많게는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80%도 나오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손해를 안 보시는 경우가 손해를 안 보세요. 그래서 80%만 나온다고 해도 이제 상당히 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해지한금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50세 51,000원은 갖고 실손 의료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수술비세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써 있으시죠. 허혈성 1,000만 원 써 있습니다. 그런데 77대고 40대가 또 1,000만 원이세요. 예를 들면 뇌혈관 수술을 받으셨을 때는 1,000만 원도 있지만 1 플러스 여기서 또 1 플러스 또 18대에서 500 플러스 그래서 5대 기간 수술비에서 3,000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 또 30만 원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5,530만 원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만약에 진단비가 각각 3,000만 원씩 있으시다고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받으시게 되면은 8,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8,500만 원 정도.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보험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수술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수술비 만약에 이런 거는 내가 다 넣기 싫다. 그랬을 때는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도 꼭 넣으시는 게 오히려 좋으시고요. 이 보장 예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잠깐 제가 더 해드렸지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6,330만 원까지 나오시고요. 허혈성은 똑같으세요. 이거는 거의 둘이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간폐 신장 질환 같은 경우를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3,8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고요. 저희 그 손목 많이 쓰시는 컴퓨터 많이 하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생기시죠? 그러신 분들도 수술하시게 되면 160만 원. 실손이 있으시게 되면 실손 따로 수술비만 따로 받으시는 게 160만 원이세요. 이거는 일회성은 아닙니다. 계속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비가 많이 나오시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 수술 받으셔봤자 수술비는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의료보험 혜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액. 옛날에는 그 치질 같은 경우 수술비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치액 수술 하시게 되면 130만 원 나오시는 거고요. 백내장. 옛날 실비는 아까 좀 전에 그 렌즈 삽입술이라고 그러죠.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2016년 이전 실비는 1,000만 원이 나오고 2,000만 원 다 실비해서 해드리지만 지금은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꼭 집어넣으시는 게 오히려 좋으시고요. 담석. 제가 이 담석증 보고 좀 놀랐는데요. 저희 담석 걸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담석증을 갖고 수술하시게 되면 51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편도 수술도 아주 웃긴 게 간단한 저도 어렸을 때 좀 수술했지만 편도염 수술한다 그래갖고 500만 원 주는 그런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이 편도선 수술 다 해봤자 2박 3일 입원해도 병원비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수술비 하나로만 500만 원 이상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그 큰 질병일수록 이 커지는 수술비. 왜 그러냐면 제가 뇌, 심장, 그다음에 신장 이런 그 큰 병일수록 수술비는 되게 커지세요. 우리가 실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거 100% 보장 다 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실비가 100%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실비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지만 난 실비를 꼭 가입을 하고 싶은데 실비 가입이 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실비가 가입이 안 되면 수술비가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아니세요. 실비는 보험사에서 실비를 정말 크게 보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이라도 있으시게 되면 심사를 타시는 것도 있고 하시는데 이 수술비는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냥 통과가 되시겠지만 뭐 이거는 유병자를 위한 수술비도 있고 뭐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자체가 그 상당히 필요한 지금 이제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이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이 수술비 보험은 꼭 한 가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어르신 분들은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좀 많이 가입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 가입해 놓는 게 좀 유리했지만 저희가 살면서 보장을 받는 이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손해보험이 지금은 조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이 손해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5종 수술비도 같이 요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거를 모든 걸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기본 이제 주계약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손해보험 자체가 크게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술비든 뭐든 우리가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손해보험을 좀 이용하는 게 좋으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따라줘야지만 이제 어떠한 행복한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증권이 난 수술비가 얼마 정도 있지? 라고 오늘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이제 내가 수술비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드릴 거니까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증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수술비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자, 실비가 무조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요, 해마다 오르는 실비 때문에 이거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 그런 분들께 이 수술비 보험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비만큼이나 실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도 보완 차원에서 이 수술비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성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이름이 수술비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을 무조건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래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험이 수술비 보험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궁금한데 설명 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잠깐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저희가 항상 3대 진단비는 무조건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비 자체가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요새는 암보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진단비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으시는 거고요. 이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수술비 자체가 워낙에 크게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는 가져가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드리지만 77대나 13대 질병 수술비 그런 거는 계속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받으실 때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비는 일회성에 한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뇌, 암, 심장 그거는 빼놓고는 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는 그때 수술하실 때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수술비는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은 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고요. 진단비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술비까지 좀 준비를 하신다면 더욱더 좀 튼튼한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요즘 보험이 거의 뭐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던데 수술비 보험 안에도 이거 있을까요? 예, 수술비 보험에 이제 저희가 큰 병에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뭐 뇌혈관 그런 납입 면제 기능. 납입 면제는 회사들마다 틀립니다. 어떤 3대 납입 면제, 뭐 아니면 5대 납입 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똑같이 암이 걸리든 뭐 뇌혈관, 뭐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든 이제 그렇게 되면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회사도 있고요. 뭐 5대 같은 경우는 뭐 신장 질환, 간 질환 같은 경우도 돼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일정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 일부 수술비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추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아주 유용한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실비가 부담이신 분들 혹은 내가 진단비가 있지만 추가로 좀 더 탄탄한 보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병력이 있어서 지금 실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 수술비 보험을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의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2대 질병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2대 질병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암보험만큼이나 2대 질병 참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원하시던데 네네. 저희가 이 2대 질병 보험을 준비하는 그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방송이나 광고, 뭐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2대 질병을 접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암보험의 중요성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크게 좀 더 확장해서 가지고 가신 반면에 상대적으로 2대 질병은 많이 준비를 못 하시고 준비를 하시더라도 좁은 규모의 좁은 범위를 가져가시기 마련인데요. 먼저 준비하실 때 봐야 될 거는 진단금하고 범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2대 질병은 암 진단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게 최소한 암 보험만큼 진단금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실게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성인 남녀 3명 중 1명은 진단을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30대, 40대 이후 2위, 3위를 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 보시면 암만큼 많이 걸리진 않지만 이 2대 질병은 다시 말해서 순환기 계통,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이 2대 질병인 혈관 질병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바로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대 질병도 안보험만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위험한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2대 질병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험에 비해서는 좀 준비를 아예 안 하시거나 혹은 준비를 하셨어도 그 범위가 불리했었는데 네. 저희가 오늘 좀 2대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범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네.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2대 질병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그 보장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네. 전체적인 뇌 혈관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뇌 출혈은 17%밖에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의 특약으로 뇌 출혈 진단금이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여기 뇌 출혈 코드를 보시면 3개, I62, 65, 63, 요 예. 3개밖에 진단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뇌졸중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뇌졸중도 보면은 I66, 65, 63 이렇게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해 주신 분들도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셔서 병원에 좀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코드를 I68번으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뇌출혈하고 뇌졸중은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예. 병원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거는 I68번 뇌혈관 질환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준비를 해놓고 나는 2대 질병 뭐 든든하게 준비해놨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셨다가 보장을 못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혈관 100%라고 봤을 때 다음 표를 보시면 뇌졸중하고 뇌출혈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예. 그만큼 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뇌 혈관 질환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지 전체적인 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부 한시적으로 범위가 적은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예, 다음은 심장 질환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전체적인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생명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급성 심근경색에 특약이 들어있어요. 보통 또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특약이 들어있는데 예. 전체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7%밖에 차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고 실제로 받은 사례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바로 협심증입니다. 맞아요. 예,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에는 찬 공기에 예. 노출이 되고 혈관에 수축되고 또 혈압 상승, 심장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심장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퍼센테이지가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전체적으로 전부 보장해 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이 혈관이 확 수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2대 질병, 혈관 쪽도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대 질환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몇 가지 좀 추천 주신다고요? 예, 제가 또 2가지 회사를 두고 나왔는데요. 뭐 특별하게 어디 회사가 좋다, 어디 회사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2대 질병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뭐 암 진단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가입한 사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게 되면 손해율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전에는 뭐 2년, 3년 전만 해도 진단금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2대 질병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한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A사를 보시면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경우 40대, 50대, 60대가 똑같습니다. 3만 원이고요. 남성 40대도 3만 원인데요. 실제로 40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3만 원이 되지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각 보험사별로 최소로 정해놓은 측정 보험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이 2대 질병 말고도 기타 특약을 맞춰서 3만 원을 맞춘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50세 때 31,330원, 60세 때는 5만 원이 안 되는 47,000원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만 원까지가 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예. 예, 이 비례로 보시면은 실속을 따지면은 비사가 비례로 따지면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40대 기준으로 남성은 6만 원이 좀 안 되고요. 55세 이세 기준으로 55세 이상 기준으로 7만 5천 원이고요. A사보다는 조금 더 비싸네요. 네네. 근데 실제로 A사는 1,000만 원이고 예. B사는 3천만 원까지 되니까 비례로 따져보면 B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2대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추천받았어요. A사와 B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고 또 보장에도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은 하나 딱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진단금은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병원에서 코드만 질병 코드만 받으면 발급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의 경우는 B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으로 보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B사가 좋은 이유가 그러면은 뭐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진단금 자체가 큰 건가요? 네, 진단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사는 거의 다 1,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예. 아직 한 군데는 3천만 원까지 한도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맞춘다고 하면은 A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3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B사 비교했을 때 보험료에 대해서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속면을 따지게 되면은 B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B사 추천 주셨어요. A사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비싸지만은요. 대부분 이 진단금이 1,000만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무려 3배인 3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김주식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2대 질병에 필요한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범위가 중요하니까요. 나는 이미 2대 질병 좀 준비를 해놨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범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큰 일이 생기고 나서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지금 한 분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보험 한번 문의 좀 해봤어요. 아,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점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9.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좀 연락을 주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계기나 또 어떤 보험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이제 보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가정도 이제 생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도 한번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한번 본 김에 전화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보험을 확인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족력이나 병력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자, 지금 문의 받아봤는데 뭐 이직을 앞두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해야 되고. 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또 2017년에는 KB손해보험에 단독 실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 건 모두 특약은 80세 만기에 3년 갱신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1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상담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병력은 없으시다고 하고요. 자,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떨지 김주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고요. 예. 예, 지금 살펴보면 종신보험 하나, 단독 실비보험 하나 이렇게 해서 21만 원 돈 나가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제가 먼저 듣기로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뭐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 원 있고요. 그리고 특약이 지금 만기가 80세로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보험료를 1차적으로 줄이려면은 지금 사망보험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이 혹시 많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일단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시면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약도 보시면
지금 만기가 지금 80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3년마다 갱신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되시면 지금도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데 예. 앞으로 이제 지금 30대 중반 후반이신데 5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조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갱신이 아니고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으로 좀 준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만기가 또 특약은 80세 뭐 사망보험 뭐 종신토로 보장이 종신보험이니까 보장이 되지만 지금 80세면 특약이 또 끝나거든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인데 지금 80세면 너무 지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생각은 뭐 과감하게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셔서 특약 같은 경우도 지금 80세 뭐 3년마다 갱신이 되게 돼 있는데 100세까지 갱신이 안 되게끔 보험료가 고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대 질병에 대해서도 지금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한정적으로 범위가 가장 좁은 범위로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보험의 특약으로 가져가시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넓은 범위로 가져가시면 또 보험료는 저렴하게 되고 보장 범위는 좀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께 예, 예. 필요한 증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옆에 예. 이성률 전문가님 계신데 첨언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규 전문가가 이제 얘기 잘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KB 쪽에 단독 실비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어차피 1년마다 갱신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건 어차피 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갱신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지만 이 삼성생명 종신보험, 이 종신보험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하셨죠? 예. 예, 이제 하실 예정이시고 또 뭐 해야죠. 예, 하실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종신보험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 때 그때 되면 이제 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세요. 예. 이 종신보험보다. 이 종신보험은 20년 냈고 나중에 제가 뭐 60세 때, 65세 때 만약에 연금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연금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실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안에 특약 같은 경우는 다 없어지는 다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하신 게 필요해서 가입하신 것보다 주위에 아시는 분이 추천해줘서 가입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저는 김규 전문가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가입하신 3년 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이 보험을 이제 해지를 할 때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우세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1년이면 240만 원, 3년이면은 뭐 지금 700만 원 정도 내셨는데 이게 해지환급이 과연 얼마큼 돌아갈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낸 돈이 아까운데 이제 이거 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3년 내신 것보다 나머지 17년 내시는 게 더 크세요.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해지환급은 조금이라도 받으시고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좀 나으시면서 이 3대 질환, 암하고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 집어넣으시고요. 아까 제가 강의드렸던 수술비를 꼭 같이 첨부해서 이제 넣어 놓으시면 좀 증권 하나에 그리고 보험사는 KB 쪽에 실비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KB 쪽으로 그냥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실비랑 같이 뭐 진단금이랑 같이 나가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KB 쪽에 가입하셨던 KB 쪽에 한번 물어보셔서 KB 쪽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두 분의 전문가가 꼼꼼하게 의견 주셨어요. 자, 지금 뭐 보험료 가장 큰 부분이 종신보험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사망 보장이 딱히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20만 원 돈 되니까 이거 지금 정리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뭐 갱신 부분이나 만기 부분 그리고 범위 부분까지 이런 부분을 다 충족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예. 추가로 하나의 보험을 추천드렸고요. 자, 예. 이성일 전문가님께서도 종신보험 같은 의견이신데 나중에 결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사망 보장이 필요하시면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가진 보험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88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로 45세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 약을 복용 중인데요. 제가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성일 전문가님, 약도 드시고 진단까지 받으셨는데 3대 진단비 어떻게 가입 가능할까요? 네, 저도 고혈압 약 먹고 있는데요. 그 네. 3대 진단비 가입 다 가능하십니다. 그 뭐 정말 간편하게 가입하실 거면 유병자로 가입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냥 고혈압 약만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게 되면 건강체로 해서 이제 6년 정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다가 안 드시게 되면 그거는 가입이 안 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면서 혈압이 정상 수치가 계속 되신다면 그 심사를 받아보셔서 건강체로 가입하시는 수도 있으시니까 보험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체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약을 드셔도요. 가능하면은 건강체로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일단 심사 넣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499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부모님께서 2008년도에 가입해 주신 실비 보험이 있는데 갱신이 계속돼서 현재 1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 단독 실비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어요. 자, 김규식 전문가님, 뭐 실비가 좀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바꿔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마도 30대가 되면서 이제 보험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실비가 15만 원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 실비가 나왔기 때문에 뭐 30대 초반이면 2만 원대나 만 원대 후반으로 준비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실비보험이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아마 실비보험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 특약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그 특약 내용을 먼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거는 유지를 하시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나 갱신되는 부분 또 범위가 작은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지금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여서 싸게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 특약이 갱신인지 그리고 또 어떤 보장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함께 묶여있는 상품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 상담 받아본 다음에 단독 실비로 가져갈지 아니면 특약들만 정리할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